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인신사해라 해서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 돼지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면 호랑이띠를 기준으로서 한번 공부하시고, 자, 원래 이 호랑이띠를 제가 이제 개띠거든요. 개띠는 삼합이라 해서 호랑이, 말, 개가 같이 노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띠기 때문에 호랑이띠하고 붙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호랑이, 말, 개는 같이 논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원숭이는 원숭이, 찌, 용하고 같이 놉니다. 원숭이, 찌띠, 용띠하고 같이 놀고요. 다시 뱀띠는 뱀띠, 닭띠, 소띠하고 같이 놉니다. 자, 그리고 돼지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하고 놉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벌써 12띠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호랑이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개띠니까 호랑이띠를 만나고, 그리고 말띠를 만나고, 그리고 개띠를 만나면 요 세 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합을 이뤘다 이랍니다. 그래서 불의 그 사주인데, 호랑이 그리고 말, 개는 그 화라는 말은 불화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약간 바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봄에 태어나느냐, 여름에 태어나느냐, 가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따라 사계를 나누는데, 이 사계에 따라서 성질은 다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별자리도 양자리, 항소자리, 뭐 정갈자리 이러면 다 틀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으로 1월생이냐, 2월생이냐, 3월생이냐, 4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양 별자리를 가져와서 당나라 때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요 뜻이 뭐냐면, 제가 드리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호랑이는 시의 청권성이 있고 성격이 급하고 영웅의 뜻이 있고 하는 일이 남보다 조금 느린 편이면서 한 번에 100여 명을 감당할 위풍이 있다. 이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별의 주인공으로 총명하고 준수하고 기품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졌으며 다재다능하다. 만약에 천기성을 보면 천복성, 천문성, 천수성이 도움된다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너무 중복되면 권력이 무력해서 권력이 아니게 되며 이에 중간의 명이 되고, 만약에 천액성을 만나 천파성과 천고성, 천역성 등의 명예에 같이 있다면 하는 일에는 노력이 많아지고 재물이 모이기가 않으며 용두삼이가 되며 중간자의 명예, 중간의 삶을 산다. 이렇게 제가 고서를 번역해 놓은 거를 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어떤 그 스킬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호랑이는 원래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탱이라 해서 12포태법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응아응아하고 소리 지르고 모욕을 하고 씻기고 옷을 입고 월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욕대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생지는 호랑이띠, 돼지띠, 그리고 뱀띠, 그리고 원숭이띠가 전부 다 생지입니다. 자, 주변에 내가 호랑이띠고 뱀띠고 원숭이띠고 돼지띠라면 다 생지입니다. 이해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띠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찌띠, 말띠, 토끼띠, 닭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걸 좌오묘유라고 해서 왕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해는 진술춘미라 해서 용띠, 개띠, 소띠, 양띠에 대해서 공부하면 12띠 공부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네 띠는, 주변에 이 네 띠는 응아응아하고 잘 웁니다.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합니다. 내 주변에 그 원숭이띠는 잘 말을 못하던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간에 연월 일시가 문간에 얘가 만약에 12월에 태어났느냐 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호랑이는 불의 계절이니까 여름의 계절에서 힘을 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봄의 계절에 힘을 쓰는 계절이고요. 뱀띠는 금의 계절이니까 가을 계절이겠죠. 가을 계절에 힘을 쓰는 입니다. 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을 독사는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밤따로가 갖고 독사한테 물리면 끝장입니다. 독이 바짝 오른 독사한테 물리면 거의 죽음이죠.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는 원숭이띠라고 합니다. 원숭이띠는 겨울에 힘이 좋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네 띠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살이다 라고도 합니다. 지살이는 뭔데 라고 하면 겁재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하. 제가 이렇게 애우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 태양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2개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개의 별을 운성을 애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성의 별의 자리가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애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애우시면 내 주변에 호랑이 띠냐 말띠냐 개띠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와 추측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호랑이 똑같이 이 네 띠에 대해서 지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네 띠는 지살이면서 장생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살은 홍보하는 살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띠들은 역마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돌아다니고 홍보를 잘하고 대변을 잘하고, 쉽게 말하면 나대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거친데, 거친 이유는 선생님들이 인지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라는 거는 반듯하게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생지는 잘 울고요. 잘 울기 때문에 후원자의 도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게 이 네띠들은 귀엽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조금 나쁜 행동을 해도 귀여움을 잘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이 조금만 잘하면 옆에 스폰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후원자가 있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살핌을 받기 좋아한다는 말은 얘네들은, 이 네띠들은 보살피는 받는 것도 좋아하고 애교도 잘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쁜 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기가 좋으려면 이 네띠에 태어나면 인기가 좋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리고 받을 복이 있다라는 뜻이고 조금 못생겼는데요 하면서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지살은 선전과 홍보를 하고 직업적으로는 남의 말을 대변하는 것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업, 선전 이런 거니까 대변인에 맞고요. 호랑이띠, 뱀띠, 돼지띠, 그리고 원숭이띠는 장생이면서 지살이라는 말은 장생지이면서 지살이니 홍보와 선전을 잘하고 홀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룹에 소속돼 있거나 월급쟁이거나 안 그러면 어떤 CEO를 하는 것보다 어떤 소속돼 있는 걸 좋아한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매너가 있는 사람이겠죠. 왜? 후원자의 도움을 잘 받으니까요. 호랑이하고 토끼띠하고 같이 만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분이 귀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띠가 뭘 만나는가 하면 옆에 찌띠를 만나면, 찌띠의 사람하고 만나면 힘이 좋아집니다. 신분도 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다시 뱀띠가 말띠를 만나면 또 신분이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돼지띠가 묘띠니까 토끼띠를 만나면 신분이 귀해진다는 뜻이고요. 호랑이띠가 토끼를 만나면 신분이 귀해진다는 말. 신분이 귀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면 내 말의 발언이 조금 남한테 강하게 어필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먹힌다 이런 뜻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랑이띠 얘네들 네 띠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잘하고 보호자와 자식의 관계이고, 홀로 보이면 사업에 독립하는 것보다는 월급쟁이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 못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사업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태어나느냐. 아까 독사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 강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사업하겠죠. 강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띠는 그러면 언제 사업합니까? 호랑이띠는 화기니까 봄이나 여름 계절에 태어난 호랑이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사업합니다. 또 돼지띠는요, 여러분, 돼지띠는 겨울과 또 봄의 계절에 태어난 친구들이 사업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뱀띠는요, 라면 뱀띠는 여름하고 가을에 태어나면 또 사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계속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들어보시고 듣다 보면 이게 어느 날 깨닫는 시기가 있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자, 지살은 방문하는 격이니 홍보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고객으로 확보하고 영업에 종사하고 그럼으로써 또 쓸데없이 바쁘고 행동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상이다. 그리고 지살은 주거지의 변동이 심한 편이고 지살이 많으면 일생에 거쳐 변동과 변화가 무상해진다. 원래 역마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 역마살은 움직이는 살이고 변화하는 살인데 이 인신사회가 역마 역할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호랑이가 원숭이를 만나면 역마가 됩니다. 역마가. 그리고 뱀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역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네 띠는 지살이면서도 역마살을 같이 함의도 하고 있고요. 또 뭐라 하는가 하면 겁사라고도 역할이 있습니다. 겁탈하고 싸우고 이기는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12개 띠가 4개를 공부하면서 430이잖아요. 그죠? 3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네 띠들은 항상 지살의 역할도 하지만 역마살의 뜻도 하고 남의 걸 빼들고 빼앗는 겁살의 역할도 합니다. 사실 요거는 저 고급 술기반에서 공부를 다시 할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인지해 주시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띠들은 안정감이 좀 없는 띠들입니다. 또 움직임이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가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위의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네 띠들은 정말 귀여운 짓을 합니다. 뭔가 모를 정도로 짠하고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띠들이거든요.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이제 노상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개들 이렇게 되면서 가끔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컴백홈하는 개나 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친구들은 왠지 짠해요. 먼저 귀엽고 그래서 이상하게 손길이 가요. 손길 안 가는 띠들이 뭔가 하면 진술충미띠들이 개띠, 소띠, 용띠, 양띠 이런 띠들은 잘 구원의 손길을 안 받아요. 얘네들은 좀 꿍 하거든요. 창고띠들이라서 창고는 원래 숨겨놓는 물상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들을 안 듣는 것 같고 자기 고집이 센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또 창고가 왕 아니면 잘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원래 창고는 왕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그게 창고입니까? 그냥 뭐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창고라는 말은 아무나 키를 주지 않는다. 왕한테만 준다. 이래서 좌우묘유띠한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왜냐면 12개 띠를 계속 할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 네 띠들은 쉽게 말하면 지살이면서 장생지다. 생지다. 이 말 생지. 그래서 잘 울고 특징이 찡얼찡얼거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빠르고 또 어떨 때는 뭐라는가 하면 약할 때는 빼틀지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는 겁살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네 띠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